지금부터 2023 학부모 교육 참여 컨퍼런스 동행의 설레는 시작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 김수진 장학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찾아온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양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그려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담긴 소중한 오늘의 이야기와 오늘 함께 나눈 자료들은 도교육청과 경기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23 경기 학부모 정책 개발 워킹그룹 위원님, 그리고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공모 선정교회 교원 및 학부모님,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써주신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경기도 각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서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컨퍼런스 동행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과 교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이 기초와 기본을 갖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간 소통과 교육문화 조성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간 따뜻한 동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학부모 교육, 지역 단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학부모와 경기교육이 함께 걸어갈 길을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은 가정과 학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정에서부터의 변화, 그리고 가정과 학교 간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적인 교육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의 말씀이 오늘 행사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각 테이블에도 오늘 일정이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3개의 동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은 부모와 자녀의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2023 경기 학부모 정책 개발 워킹그룹의 연구 결과 발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동행은 하나의 흐름 속에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동행 함께 할수록 빛나는 동행에서는 교육 공동체 간 동행의 필요성과 2023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행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동행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의 다양한 사례 및 경험들과 연결시켜 내가 제안하는 교육 공동체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교육 공동체의 약속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동행, 부모와 자녀의 미래를 여는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은 2023 경기 학부모 정책개발 워킹그룹의 위원장님이신 성남 장안초등학교 이상철 교장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철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남장안초등학교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호는 우리 1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환호하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들 발표할 때마다 우리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기 많은 학부모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오신 교문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걸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앞서서 걸었고요. 어떤 분은 뒤쳐져서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거리에서,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30일, 내일 12월 1일, 오늘 이문을 나갈 때는 우리 함께 걷는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기 학부모 정책개발 워킹그룹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개발분과고요. 다른 하나는 역량강화분과,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참여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량정책개발분과의 교원들이 3분 있고요. 학부모가 2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과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분들은 1분과에서는 학부모님이, 2분과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3분과에서는 다시 학부모님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정책개발 연구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선생님들만의 연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만의 연구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학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갔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이 저희는 6월 14일에 이루어졌고요. 총 6차례에 걸쳐서, 7차례에 걸쳐서 매달 모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가끔가다는 아주 유명하신 그 전문가를 모시고 공부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책 토론회에 나가서 열심히 국회부터 경기도의회,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연수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책개발분과에서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내용은요,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고요. 오늘 발표하실 분은 김순현 고장고 학부모님, 그리고 최주미 갈매초 학부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호성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학부모 워킹그룹 1팀 김순현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팀에서는 학부모 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과 이서영 수석교사님, 김승열 선생님, 그리고 최주미 학부모님, 그리고 김순현 저 5명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뭐 유치원까지 해서 다양한 아이들과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제도와 방안 연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은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목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는 왜 이런 연구를 해야 될까라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을 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법 2조, 아동복지법 17조 5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신문고, 선행학습 금지법 등 이런 뭐 제도나 무슨 규칙이라든지 법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뭐 관여된 그런 제도나 법적인 것들은 그런 장치들은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나 학부모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교대에서 교직을 이수하겠다는 학생들이 기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교직 이수율이 예전보다 현저하게 임용고시 응시율도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협력자 또는 적극적 참여자로 보는 인식은 확산되고 아직까지도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논의는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분석해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합한 학부모 교육의 제도와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 저희의 연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여 학부모 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 전문가들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 내 학부모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교육적 가치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방안을 조사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의 의미와 방향, 교육 전문가들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인식 및 방안에 대한 의견 분석을 기반으로 학교 내 교육이 안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학부모 교육 관련 향후 연구를 진행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렇게 목적을 나누고요. 저희는 연구를 2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헌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문헌조사는 최근 10년간 실행된 학부모 교육 관련 연구 문헌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델파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부모 교육에 관한 현황, 문제점, 인식 및 제도와 방안 의견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 조사 대상은 학부모 교육 관련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이 연구자님들은 교육학 박사, 전문직, 관리직, 교수로 구성된 10인이었습니다. 이 10인의 연구자님들께 델파이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의 발표는 이 다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저는 선행 연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 분석을 해보니 지난 10년간 학부모 교육은 부모 교육, 평생 교육, 학부모 참여 교육, 학부모 학습 공동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니즈가 자녀 교육 역량 강화였습니다. 이런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많은 교육들이 10년간 이루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 현재는 주민센터라든지 주변의 많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MZ세대로 가면서 MZ세대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제도적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선행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음 델파이 조사는 최주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초중고 자녀의 성장 단계별 부모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선행 연구에 추가하여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진행 무렵 교권 침해 및 이로 인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10분의 교육 전문가들에게 개방형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학부모 교육은 현재까지 무언가 정형화되진 않은 구조가 없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무화는 힘들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학부모회, 학교 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진 각 교육 주체 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고 현장에서 학부모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0분의 교육 전문가들의 10개의 답변, 그 소중한 100개의 답변을 모두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학부모 교육의 제도화가 시행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함에는 모두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및 자료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학부모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부모의 지지는 매우 높은 편이나 추진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책의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예컨대 아동 발달의 이해라든지 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대화법, 학교 교육의 이해 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고려한 교육 내용에 대한 정책과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학부모 교육과정 이수제라든지 학부모 교육 참여 휴가제 등 제도적 지원이 보장될 것입니다. 둘째,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 성과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청별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학년 시 의무 교육, 온라인 교육 등 학부모 교육의 시간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면, 비대면, 단기, 장기 학습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을 고안하여 학부모 교육을 제도화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통해 교육 공동체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 및 교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이 가정 내 학생 인성 교육으로 간접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가정 내 인성 교육을 통하여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 학부모 정책 개발 1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고장국 김순현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갈매초 최주미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팀에서 정책개발 관련된 학부모 교육 제도화라는 그 연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정책의 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거를 법적인 아니면 조례로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의해서 맺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도화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이어졌다면 두 번째 연구는 그렇다면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역량은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 팀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팀의 그 연구 주제는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 교육 방안이라고
요 내용은 우리 삼평유치원 원감이신 차현진 원감님의 발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은 환호성을 안 뜨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 보고서 발표를 맡은 삼평유치원 원감 차현진입니다. 예, 먼저 저희 팀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화홍고 수석교사님 장미경 선생님, 부안중의 최상건 선생님, 분당 경영고의 박서윤 학부모님, 산둘중 장희진 학부모님, 그리고 저 오늘 발표 맡은 저까지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팀의 주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 교육 방안입니다. 예, 목차는 쓱 스캔해서 이렇게 진행되겠고요.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얼마 전 아마 저희 그 이세돌 구단과 AI의 그 대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AI의 발달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공포와 함께 과연 기계에게 절대 내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이 세분화될수록 학문 간의 다 학문 간의 융합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협업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성의 덕목은 필수적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혐오 문화가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규정하면서 혐오가 계층 간, 집단 간 굉장히 심화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기후 위기와 같이 전 지구가 정말 모든 인류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심지어 자연이 모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의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 교권 침해와 같은 갈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난 가을을 기점으로 폭발된 상황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학생들은 대면 관계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교육에 그리고 저희 생활에 디지털 소통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인성의 영역은 대면의 관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의식이라는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는 그런데 이 인성교육의 책임을 최근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되면서 가정과 사회가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의 인성교육의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또 입시를 정점으로 저희가 내달리는 상황에서 정말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성이 바탕이 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집, 사회 모든 곳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어느 한 스팟 정점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정교육은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정 지원은 학부모를 지원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학부모들의 자녀의 인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성을 키우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확산,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9월 초에 학교의 그 25개 교육지원청 학부모 네트워크의 도움을 얻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유, 초, 중, 고, 특 전체 학부모를 대상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지가분들과 또 참여해 주신 여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앞에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간략하게
학교 인성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정책 체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학교의 인성교육은 정말 알게 모르게 바닥에 깔려 있는 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성교육의 정의나 핵심 가치, 역량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였고요. 이 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는 2차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해마다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2023 경기도 계획을 보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라는 인재상을 정립해 놓고 특히 인성의 범주를 도덕적, 공동체적, 수행적, 지적 인성의 4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사회적 인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필요한 수행적 인성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인성, 이렇게 보다 더 학교 생활에 더 직접적인 관여를 미치는 그 범주로 해서 공동체적, 수행적 인성에 포커스를 했고,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사회적 인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했는데 총 3,761건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습니다. 학교급별 응답률을 보면 초등, 중등, 그다음에 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순이었고요. 이것을 볼 때 초등학교가 66.71이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는데, 중고에서 이렇게 높은 응답을 보인 건 아무래도 발달 시기상 학부모님들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영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1팀에서 초등학교 방안을 중심으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자녀의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6개의 문항입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죠? 예. 노란색이 그렇다. 왼쪽으로 보이시는 하늘색이 매우 그렇다 색깔입니다. 왼쪽에 내 자녀는 전반적으로 바른 인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가정교육에 힘쓰고 있다가 80% 이상, 합치면 80% 이상의 반응을 보이셔서 전반적으로 자녀의 인성이나 가정 내의 인성교육에 학부모님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보다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왼쪽의 응답인데요. 역시 그렇다 이상의 85.51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더 학부모 교육으로서 그 가정의 인성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부터 치면 91.21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선 문항에 비해서는 다소 그 강한 응답률이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나는 학교 인성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다에 대한 반응 역시 그렇다 이상이 84.02, 81.42로 매우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부모님들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의 학교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 역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교 활동을 학부모님께도 알리고 또 그 중요성도 함께 교육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구성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인성 덕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여기에 뭐 보시면은 의견을 존중한다, 협력을 한다, 뭐 끝까지 해낸다, 뭐 쉽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체적, 수행적 인성의 덕목들에 해당하는 문항들입니다. 앞서 전반적으로 자녀의 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처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존중과 타인과의 협력 보는데 노란색 매우 그렇다 부분이 56, 57 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문항은 부정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습관적으로 왼쪽 5번 하면 안 되니까 부정적 질문 항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내 자녀는 화가 남는 일에 있으면 참지 못하고 화풀이를 하는 편이다. 내 자녀는 무슨 일이든 오래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 반대로 거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연구진에서 관심을 좀 보인 부분은 이 두 문항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것인데요. 내 자녀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 한다. 내 자녀는 실패한 후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한다. 라는 항목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 볼 수 있지만 보시면 노란색 표시된 그렇다와 오른쪽에 회색 표시가 보통이다입니다. 아까처럼 보통이다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보면 강한 확신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항목이 그래서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편차가 40 정도로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게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의외의 반응이었고요.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이 수행적 영역에 해당하는 덕목으로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와 조금 더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다른 항목은 친구랑 잘 지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학업적 수행이라는 결과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보면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후에 학부모 교육을 구성할 때도 아이들을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을 잘 살펴보아야겠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인성교육을 할 때 중점을 두어야 되는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요. 전체 덕목 중에 3가지씩 고르기로 했는데 조금 쪽에서 글씨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여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기본적이라고 보는 덕목들이고 요 4개를 합치면 94.39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여기 실려 있다 보여졌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갈등 상황도 많이 나고 있는데 갈등 해결이나 자기 규제 같은 점이 낮게 난 점, 그리고 좀 앞선 항목에서 긍정적인 사고나 회복 탄력성이 낮았음에도 여기에서 크게 인식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저희가 인성교육의 방향을 세울 때 학부모 교육을 주관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 환경 때문에가 22.56,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가 22.33, 그리고 뒤를 이어서 생업에 바빠서,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나 게임 등으로 인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연구 쪽에서 보면은 앞서 한 10년 전 정도의 연구에서는 생업이 바빠서가 좀 더 많았는데 저희 사회 환경이 좀 더 이렇게 험악하게 변하는 관계로 학부모님께서도 유해한 사회 환경을 더 많이 꼽았다고 보여지고요. 뒤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 자체도 사회 환경이라고 보자면은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가 결국엔 걸림돌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가정이나 한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건 너무 자명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이 4.73이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 속에는 나는 문제 없어요 라는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보였던 의견은 가정에서 내가 많은 자녀 교육을 해도 다 소용없다. 밖에 나가서 손해본다. 그래서 표현으로 볼 때 자녀가 다른 친구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내가 시키면 뭐하냐. 라는 그런 류의 표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동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큰 과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2개를 지금 나란히 놨는데요. 왼쪽은 참여의 의향이 있는, 참여한 적이 있는 교육 방법이고 오른쪽은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얼뜻 보면 이거 같은 걸 또 물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좀 다르겠고요. 왼쪽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 방법은 온라인 방법이 제일 많습니다. 2번 주황색 표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교육은 뭐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언제나 그냥 편할 때 가서 볼 수 있는 즉 시공을 모두 초월한 그런 단방향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차지한 게 유인물, 가정통신문 등의 유인물 교육이었는데 그런데 오른쪽에 효과성을 보시면은 그 단방향 온라인은 23.45, 유인물은 6.41로 효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대면 교육이나 워크숍은 21.3, 특히 워크숍은 3.4로 참여 의향은 매우 떨어지지만 오른쪽에 효과성 면에서 보면은 대면은 39.64, 워크숍은 15.29로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의향이나 효과성에서 13%대로 비슷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제약은 덜어내지만 시간을 꼭 그 시간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비슷한 참여라든지 효과성이 비슷하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학부모님들이 참여에 있어서는 식용의 제약을 벗어나는 단방향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효과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교육은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서 내지는 주말 휴일을 이용한 방법들 그리고 학교에서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것 말고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거점 학교를 내지는 거점 중심으로 쭉 진행되는 이런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교육 개설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의무감도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구성할 때 학부모님의 현실적인 상황과 또 효과성 면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구성할 때는요, 인성교육 방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할 때 방법을 몰라서라는 게 의외로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구성 내용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의 방법이 36.75 그리고 자녀의 바른 인성을 이끄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게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즉 학부모님들께서는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가정에서 먼저 학부모가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에 따른 역량 개발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말을 안 해도 그렇죠. 모두가 인식하고 인성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학교와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는 거 말 안 해도 알고 있고 저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학부모 교육 방안이 좀 더 심화 발전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부모 교육의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발성, 일회성 교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의 인성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 그리고 특히 부모로서 생애 주기에 적합한 역량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학부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의 자발성 증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자발성 증진은 학부모가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학교급별 내지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되겠고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학부모 학습 공동체가 구성이 된다면 자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수를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시공의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으로 구성하고 또 그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 또한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1팀의 결과와 인용이 되고요. 또 두 번째 학부모의 자발성은 앞으로 발표하실 3팀의 발표와 저희 팀이 좀 이렇게 양쪽의 하이브리드를 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2표 사회 역량 강화 분과 발표를 해주신 우리 삼평유치원 차현진 원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1팀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2팀은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의견을 물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전문가 의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하고 내용이 거의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잘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원고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원고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 참여 분과인데요. 이 참여 분과는 학부모님들 활동을 어떻게 이어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연구한 팀입니다. 학부모 교육 주체와의 실현과 온품 학부모 학습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중초 학부모 위원이신 김혜진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팀 환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팀 발표를 맡게 된 김혜진입니다. 저희는 3분의 교원과 2명의 학부모 위원이 함께 5명에서 연구를 했고요. 온품 학부모 학습 공동체를 위한 학부모 교육 주체화 실현을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앞에 1팀과 2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통계가 나왔고 다 잘 들으셨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온품 학부모 학습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운영 사례,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초창기 학교는 아이들의 학교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되고, 가정은 가정 내 교육 과정과 연계된 인성교육, 그냥 학교는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학부모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전의 생각에서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하고,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적으로 협조를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저희 아이들도 더 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러면 학습 공동체는 뭐고 동아리는 무엇인가? 저희 지금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는 정말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아리라는 게 단발성이에요. 학부모회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야 돼서 동아리를 막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연속되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 그리고 느슨하게 결속력 가지고 빨리 써서 빨리 하는, 그냥 잠깐 모여서 즐기고 뭐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학습 공동체는 학습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학습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재능 기부를 하거나 다시 아이들에게 환원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부모 학습 공동체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공모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지역 지자체에서 하시는 주관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내야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에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조금 더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고 아이들 인성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하고 연구를 했거든요. 저희 크게 인성품은, 관계품은, 미래품으로 나눠봤습니다. 자녀교육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성품은 역량과 미래교육에 대한 관계품은, 그리고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해서 미래품은 역량으로 나눴습니다. 온품 학습 공동체는 학교 그리고
학교 가정이 함께 동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역량을 강화해서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걸 다시 재능 기부를 하고는 선순환까지, 그리고 가정 내 인성 교육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와 학부모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동반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지금 그 앞에 있는 책자를 보시면은요, 책자 60페이지부터 저희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크게 9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학교 내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유초, 중, 그리고 아버지 공동체, 그리고 지역 학교 밖에 있는 지역 공동체의 프로그램입니다. 61페이지에 저희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성 품문, 미래 품문, 관계 품문 3가지로 나누어서 독서와 함께 아이들과 또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초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비둘기라고 갈등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전부터 아이들이 학폭이라는 말을 정말 입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학폭이 뭔지, 어머님들도 저희가 학폭 강의를 했더니 정확히 학폭이 뭔지, 학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폭을 신고했을 때 그 다음 결과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학폭까지 가기 전에, 정말 극한 감정의 골이 가기 전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그것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의 그 학부모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1년 동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막막해요. 학부모회 운영을 하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학교 교육과정 전문가분들이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부모 주체로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교육과정 내에 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거기에 맞는 학습 공동체의 학습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것으로 학습을 한 후에 그걸 가진 그 결과물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재능 기부를 하면서 다시 또 선순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는 저희 학교에서 1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탄소 중립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탄소 중립 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지금 예시로 작성을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주제는 정해서 계속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마음성장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학생과 그리고 비행 청소년까지 해서 다 함께 책을 통해서 마음을 성장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놀아주마 아버지 학습 공동체인데요. 어머님들이 주체가 거의 어머님들께서 하셔서 아버님들 학부모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도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마을 담은 아버지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경기 이롬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아버지들과 함께 마을 보물도 찾고 마을 보물과 마을 역사를 연계해서 아이들과 같이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 밖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페이지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나비질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나비질이라는 게 그 키로 이렇게 곡물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걸 이렇게 훑을 때 곡물이 날아가면서 나비질하는 걸 순수한 한국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비질하다라고 하는 건데 학교 밖 학부모 학습 공동체로 학교 폭력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 습정인데요. 지역 문화재를 가지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 학습을 함께 하며 그걸 가지고 다시 학교로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또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소통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 주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교육청, 학교 그리고 이런 협업이 강화돼야 되며 인적과 물적 자원 또한
많이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수학교 사례를 발표를 하고 선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책자로 잠깐 해서 우리들만의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서 페스티벌로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우수한 활동이 다 밖으로 알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자녀의 애정에서 출발한 자발성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에 관심과 참여 그리고 책임감과 예의를 가지고 함께 성장했을 때 저희들이 함께 같이 좋게 튼튼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이신 김혜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언제부터 굉장히 저희가 좋은 소리만 하기도 시간이 벅찰 텐데 학교라는 이름을 딱 맞닥뜨리면 최근에는 왠지 불안하고 왠지 불편하고 왠지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 계신 학부모 위원님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위원님들이 한 번 한 번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신다면 학교는 다시 한번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더 긍정적인 학교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궁금하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위원님들이 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위원님들을 되시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감하기 전에 소감 한 번만 올려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위원님들을 되시는 방법은 학기 초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학교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우리 학부모 여기에 같이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서연 선생님 말씀입니다. 학부모 위원님이시고요. 다채로운 학부모의 활동 사례를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보현 학부모님께서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의 기회 감사드려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혜진 지금 발표하신 우리 학부모 위원님께서는 설렘과 기대, 부담감이 함께 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장미라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가정에서 두 아이의 학부모로 학교에선 중견교사로서 교육 공동체의 브릿지 역할을 하다가 저의 교육적 고민의 매듭을 정책개발 연구로 풀어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의미 있는 여행을 마친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학부모 위원님들만 계셨던 것은 아니고요. 교원들도 같이 연구를 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서 그리고 저희가 연구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 학부모 교육 정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오늘 이후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로서 다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발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워킹그룹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학부모 정책 개발을 위해 올 한 해 연구도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결과 발표까지 멋지게 해주신 우리 경기 학부모 정책 개발 워킹그룹 위원님들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박수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행과 세 번째 동행을 시작하기 앞서 자리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